끝까지 다 나가긴 했는데, 어, 음, 그 유전이랑 확실히 그 자극의 발생인가? 거기 부분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유전 되게 애들 되게 어려워해. 네, 그리고 뭐 자극은 뭐 막 뭐야 어디 찌르면 거기에 뭐라 그러나 하여튼 있어 그런 거. 근데 하여튼 네, 유전에서 되게 힘들어해. 그리고 물리는 전체적으로 다 힘들고 공식 다 공식이야. 계산 문제고. 네, 그런데 화학은 1단원하고 4단원만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와. 네, 그리고 1단원도 센스 있는 애들은 굉장히 쉽게 풀기도 해. 네, 그 다음에 지학은 전부 외우는 거. 이거는 선생님이 1등급 만들어주기 제일 쉬운 과목이 사실 지학이야. 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1등급 거의 다 맞았거든. 네, 그러니까 지학은 선생님이 외우라는 대로 외우고 그대로 하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자. 그리고 수아야, 선생님 이제 쭉 설명한 내용은 유튜브에 올려줄 거거든? 네, 오늘 선생님이 수아랑 수업하면은 네, 일요일 날 수업한 거는 최소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이면 올라가. 네, 그리고 그 밑에 선생님이 설명을 어떻게 해준다 그랬는지 얘기했나? 아니요? 요게 만약에 수화 수업인데 올렸다 그러면 그 영상 밑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쌤은 수화를 응원합니다. 이런 설명이 들어있잖아. 네, 그러면 아, 이건 내 수업 영상이구나 알 수 있겠지.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뭐냐면 용쌤의 화학발전소. 네, 요거 검색하면은 나와. 거기에 지금 올려져 있는 것만도 한 800편이 넘어 거의 900편 가까워질 거야. 네, 어, 거기에 보면은 애들 굉장히 영상들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화학하고 지학, 그리고 중학생들은 몇 반 이렇게 올라가 있어. 네, 자, 그러면 오늘 2단원 먼저 수업해보자. 23페이지죠? 네, 지난번에 선생님하고 이제 간단하게 수업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빈칸은 채워 넣어야 된다. 네, 거기 이제 제일 먼저 일기변화에서 구름을 먼저 배울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구름이라는 것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지. 공기 중 수증기가 근결하여 높은 곳에 떠 있는 물방울. 그쵸? 네, 잠시만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 24페이지라고 하셨죠? 3페이지. 내용 정리 23. 네, 찾았어요. 거기에 구름 이렇게 나와 있지? 네, 맞아요? 네, 네, 그래. 이게 구름이야.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름 발생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뭐라 그랬지? 지난번에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그 발생 필수 조건이 온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음, 뭐라 그랬어? 공기의 기압? 아, 상승. 네, 그렇지.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일기 전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기 전체를 따져서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구름이 발생한다 이거지. 네, 구름 발생하면 비가 오는 거야. 네,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날씨가 흐린 거야. 네, 그래, 그렇게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구름이 발생하는 과정, 굳이 과정은 몰라도 돼요. 네, 외우기 싫으면. 근데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야.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주변 기압이 하강을 해요. 네. 수아야, 네. 헬륨 담은 풍선이 올라가서 결국 어떻게 되지? 터져요. 왜 터지지? 기압이 약해져서. 주변 기압이 약해지니까 네. 올라가던 풍선의 부피가 커져. 네. 그래, 그거야. 단열 팽창한다고 불러요. 네. 자, 단열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하강을 해. 네. 자, 온도가 하강하면서 이슬점에 도달을 해요. 네. 그러면 응결이 일어나. 이게 구름이야, 구름. 네. 자, 이거는 굳이 몰라도 된다. 그러면 4번. 자,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경우야?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 구름 발생하는 경우, 어렵게 생각하지 말으니까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고. 네. 그래, 그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이거잖아. 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나있니? 지표의 부등가열. 네. 부등가열. 어떤 곳이 일부만 굉장히 땅이 뜨거워져. 그러면 그 주변 공기는 더워진 공기지? 네. 더워진 공기는 어떻게 된다? 더워진 공기는 위로 가고. 위로 가. 상승한다요. 네. 그래, 그럼 반대로. 자, 구름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구름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그게 뭐야? 공기에. 하강?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네. 이제 생각을 해봐.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날씨가 흐릴 거야. 그치? 네. 공기가 하강하는 곳은 날씨가 어때? 공기가 하강하는 곳은 날씨가 약간 맑아야지. 구름이 안 네. 생기니까. 어렵게 네. 생각하지 말지니까. 알겠지? 네. 이게 지표의 부등가열이고,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 아, 그러면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는구나. 이런 뜻이지? 네. 그리고 공기가 이동하다가 산을 타고 올라요. 그래서 높은 산, 막 중턱에 구름들 막 걸려있지? 네. 그런 게 공기가 막 이동하다가 산에 부딪히면은 산을 타고 오르는 거야. 그럴 때 올라가니까 구름이 생기는 거지. 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거예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 자, 그러면 찬 공기, 더운 공기 만났다. 그러면 누가 상승해야 돼? 좋은 공기요. 그렇지. 더운 공기가 상승해야지. 근데 더운 공기가 상승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릴 때. 네. 자,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막 밀어 올려. 그러니까 막 올라가. 네. 이때는 저군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한랭전선에서 만들어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를 때. 자, 이때는 충운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야. 자, 이게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네. 자, 그러면 구름의 종류는 몇 종류로 나눌 수 있냐면 약 10종류로 나눠지거든. 네. 구름의 종류는 높이와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해요. 근데 거기 높이에 따라 이거는 굳이 모르겠다 그러면 안 외워도 되는데 네. 높이에 따라 높은 곳과 낮은 곳 이렇게 나누겠지. 네. 그래서 상층은, 중층은,
가층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네. 근데 굳이 구름의 이름까지 쓴다면은 권자가 붙은 거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생기는 거야. 권운, 권층은, 그 다음에 권적운, 그 다음에 얘는 중층으로 고자가 붙어요. 고층은, 네. 고적운, 그 다음에 얘는 층은, 층적운,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네. 이건 높이에 따라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중요하죠. 모양에 따라. 네. 자, 모양에 따라서는 자, 적은형과 층은형이 있는데 네. 적은형은 우리 수직구름이라고 불러요. 수직구름. 네. 뭉게구름 들어봤죠? 네. 그래서 어떤 곳에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막 이렇게 펴 있는 게 뭉게구름이야. 네. 자, 이런 경우는 상승 기류가 강할 때, 네. 음, 상승 기류가 강할 때 나타나는 구름. 그 다음에 층은형, 수평구름이에요. 네. 우리 양이 막 모여가는 것 같다. 그래서 양떼구름이라고도 부르거든. 네. 이거는 상승 기류가 약할 때. 네. 음, 요런 거. 요게 구름의 모양에 따른 분류야. 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구름 사진이 있어요. 자, 구름 사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 자, 가시 영상이 있어요. 네. 가시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야. 네. 이거는 낮에만 촬영이 가능해. 네. 다음, 이 가시 영상은 흰색이 진할수록 구름 두께가 두꺼운 거예요. 구름 두께가 두껍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외 영상이 있어. 자, 적외 영상은 적외선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밤낮 관계없어요. 밤낮 모두 촬영이 가능해. 그리고 적외 영상은 흰색이 진할수록 네. 구름 높이가 높은 거예요. 알겠지? 네. 이게 구름 사진이야. 자, 태양은 어디에서 뜨죠? 하늘에서요? 뭐야? 동쪽에서 뜨지. 네. 태양은 동쪽에서 뜨지. 네. 그러면 가시 영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네. 태양이 동쪽부터 뜨니까 네. 동쪽에 있는 구름부터 보이겠지. 네. 그것도 그 상식으로 알아야 돼. 네. 가시 영상으로 구름을 찍을 때 동쪽부터 하얀색이 서쪽으로 옮겨가면 이건 가시 영상이구나 이렇게 알아둬야지. 네. 적에서는 밤중에 막 뭐 24시에 막 이렇게 나오거든. 네. 24시에 찍을 수 있는 건 가시 영상 아니야. 적의 네. 영상이야. 네. 그런 것들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구름 끝났어요. 네. 구름 별거 없죠? 네. 자, 그러면 기압과 날씨로 가보자. 자, 이거 다 지워도 되지? 네. 이제 기압과 날씨. 자, 아까 우리가 구름의 발생 필수 조건이 뭐라 그랬지? 공기의 상승이요. 구름, 공기의 상승이야. 그러면 구름이 발생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저기야.
고기압부터 할까요? 고기압. 자, 고기압, 저기압의 기준은 뭘까? 기압의 강도? 음, 고기압은 얼마 이상이 고기압이고 얼마 이하는 저기압이고 이런 기준이 있어? 주변보다야, 주변. 아, 그러니까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이렇게 나오면 돼. 네,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불러요. 네, 자,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 네. 자, 그러면 구름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하강 기류 발생하면 구름 생겨 안 아, 생겨? 사라지, 아닌가? 사라지지 구름이. 네, 그러면 맑겠네? 네, 근데 항상 맑다 그러면 틀려요. 여기에서 꼭 기억해둬야 돼. 대체로 맑다라고 불러. 네, 대체로가 붙는다. 그러면은 하강 기류가 발생할 때도 흐릴 때도 있네? 네, 맞아요. 흐릴 때도 있어. 고기압 종류에 따라 다른 거야.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걸 알아야 돼. 북반구에서는 북반구는 적도 위쪽을 모두 북반구라고 하지. 네,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네. 그럼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 반대 방향입니다.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는 똑같아요. 네, 방향만 바뀌어. 자, 이게 고기압이야. 그러면 고기압을 단면을 한번 그려보자, 단면. 자, 네, 이게 지표예요, 지표. 그러면 하강기류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지? 네, 내려오는 여기가 고기압인데, 자, 내려온 공기는 어디론가 이렇게 퍼지겠지? 네, 근데 상층에선 어떻게 돼야 되니? 모여야지? 네, 모인 공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사람은 땅에 붙어 살죠? 네, 이게 바람의 방향이네? 네, 나가잖아, 바깥으로. 네, 자, 그럴 때 고기압을 H라고도 표현하는데, 잘 봐. 네, 고기압에서 바람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북반구야. 네, 이렇게 이게 북반구. 네. 남반구는 어떻게 그리면 돼? 남반구는 거기서 반대 모양으로. 그렇지.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리면 돼. 네, 이게 남반구에서 고기압의 바람의 방향이에요. 남반구. 자, 요 그림들은 다 그려야 돼. 네, 자, 이게 고기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고기압에는 네, 크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자, 이동성 고기압이 있고, 네, 이동성 고기압은 봄, 가을에 잘 생기는 거고, 네, 정체성 고기압이 있어. 네, 정체성 고기압은 겨울, 여름. 선생님은 정체성 고기압을 설명할 거예요. 네, 정체성 고기압에는, 자, 고기압의 종류로 첫 번째, 자, 거기에서는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나와 있죠? 네, 키 작은 고기압. 요거를 한랭 고기압이라고도 불러. 자, 한랭하다. 한랭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이에요. 네, 그리고 얘네는 겨울 날씨에 영향을 줘요. 네, 요게 키 작은 고기압의 특징이야. 네,
그런데 얘네들 기압의 분포는 어떻게 됐냐면 하층은 고기압인데 상층부가 저기압이야. 자, 여기 봐봐. 상층부가 저기압이라 그랬으니까 높은 곳에서 구름이 생길 수 있다. 네, 아까 구름이 발생해서 저기압 중심인 곳은 구름이 발생하잖아. 네, 근데 여기는 상층부가 저기압이니까 구름이 발생할 수 있어. 높은 곳에서. 네, 이게 키 작은 고기압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키 큰 고기압이라고도 부르는 게 네, 이게 온난 고기압이야. 그다음에 얘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다음에 여름 날씨의 영향. 그다음에 기압 배치는 하층이 고기압이고 상층부도 고기압이에요. 네. 그러면 전체가 고기압이니까 구름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아니, 안 아니지. 고기압에서는 아, 사라진다 공기가 했을까? 하강하니까 안 생겨. 상층에서 저기압이면은 상층에서는 상승하는 거거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기가 무조건 하강하면 구름이 안 생겨. 이렇게 알아야지. 네, 자, 근데 여기 키 작은 고기압은 상층부가 저기압이니까 공기가 상승하는 거야. 네, 그거 꼭 기억해. 자, 그러면 선생님이 등압선으로 얘네들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요게 지표인데 네, 등압선이 이렇게 모양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등압선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게 키 작은 고기압이야.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요거를 1000짜리라고 해보자. 1000 헥토파스칼. 네, 그러면 요건 1004짜리가 되고 요게 1008짜리거든. 네, 그러면 봐봐. 아래로 갈수록 기압이 점점 높아지지. 네, 그러면 여기는 주변보다 고기압이겠지. 네, 그래. 근데 여기 봐. 이거는 996짜리, 이건 992짜리거든. 네, 그러면 요 밑에는 주변은 1008이지만 여기는 1008보다 높아. 그래서 고기압인데 요점 봐봐. 요점. 네, 992지. 네, 주변은. 996. 그러면 주변보다 기압이 어때?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압이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기압 분포를 가지면 키 작은 고기압. 네, 근데 키 큰 고기압은 이게 키 큰 고기압인데 얘네들 기압 분포는 계속 등압선이 이렇게 돼. 네, 자, 그러면 이걸 1000짜리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건 1004, 이게 990, 잘못 그렸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요게 1004짜리가 되지. 이건 1004, 이게 1008. 그러면 요점은 고기압이죠. 네, 그러면 여기도 한번 이건 996짜리인데 요점 봐봐 요점. 네, 자, 요점은 1000짜리지. 네, 근데 양쪽은 몇 짜리야? 996짜리지. 네, 그럼 여기도 고기압이지 주변보다. 네, 이렇게 등압선이 분포된 거를 키 큰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요 그림 두 개 그려놔야 돼. 거기에 키 큰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있지. 네, 중간에 그릴 수 있도록 띄어놨죠? 네, 어, 그걸 그리도록 띄어놓은 자리야. 네. 자, 그러면 고기압은 다 배운 거예요. 별거 네, 없잖아. 그러면 저기압을 배우면 되겠다. 네, 두 번째, 저기압.
자, 수아야, 저기압은 기준이 뭐야?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요. 맞아. 그게 정확한 답이야. 네. 수면보다 기압이 낮은 곳. 기압이 낮은 곳. 자, 그러면 저기압 중심은 상승기류가 발생해요. 네. 상승기류 발생으로 날씨는 어떻다? 상승기류 발생으로 네. 흐리다. 그래서 여기는 대체로 흐리다가 아니야. 그냥 흐리다야. 아, 네. 그래, 상승기류 발생하면 무조건 구름 생긴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상승기류 발생으로 흐리다. 저기압은. 그러면 여기서도 바람의 방향은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온다.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렇지.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들어온다. 이게 그 바람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네. 수아야, 혹시 문제에서 이거 지워도 되지? 네. 자,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자, 우리나라 간단하게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보자. 네.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나라에 저기압이 이렇게 있거든. 네. 근데 자, 요 점은 A 지점. 자, 요 점은 B 지점이라고 해보자. 네. A 지점은 무슨 풍이 불까? B 지점은 무슨 풍이 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네. 무슨 풍이 불까? A는 무슨 풍 계열? 남동풍? 남동풍인가? 그러면 B는 남서풍? 모르겠어요. 잘 풀었는데? 자, A를 지나서 저기압 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야지. 우리는 북반구니까. 아, 네. 그러면 A를 지나서 반시계 방향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방향 이렇게 가지. 이렇게. 네. 그러면 남동 맞지. 네. 그러면 B 지역은 이 B를 지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네. 그러면 얘는 남풍 내지는 남서풍으로 변하겠지. 남풍 계열이겠지. 둘 다. 네. 그래. 이렇게 따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기압 쪽으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게 하면 돼. 우리나라에서. 네. 자, 이게 저기압이에요. 그러면 그림으로 또 그려보자. 이게 지표인데 상승기류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저기압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 상승하려면 어디선가 이렇게 불어 들어와야지. 네. 그리고 상층에서는 흩어지네. 네. 그래, 사람은 역시 땅에 붙어 사니까 이게 바람의 방향이야. 자, 저기압을 L이라고도 해요. 네. 자,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밖에서 반시계로 돌려서 들어오게. 자, 네. 이렇게 그리면 이건 북반구.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맞죠? 네. 시계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 저거랑 반대로. 이렇게 그려야 되니? 이게 시계 방향 아니야? 네. 이게 남반구에서의 저기압의 바람의 방향이에요. 네. 자, 그리고 종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종류. 이거 시험 문제 100% 나온다. 100%. 네. 자, 요건 100%야. 자,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열대적이야. 네. 자, 이게 태풍이야, 일병. 태풍. 그 다음 두 번째가 온대적이야.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여기서 안 배워요. 네. 자, 저 두 가지 비교 굉장히 잘 나온다. 네. 자, 그러면 고기압, 저기압
그냥 큰 특징은 다 배운 거야. 세 번째, 예, 등압선만 간단하게 배워보자. 자, 역시 이 그림도 그려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빈칸 채우고. 네, 자, 등압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이 같은 지점을 이은 선. 그 다음 그리는 방법은 1000헥토파스칼을 중심으로 네,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게 돼 있어요. 네. 자, 조밀할수록 어떨까? 좀 이럴수록 등압선이 조밀할수록 기압이 높다? 바람이 세다. 아, 네,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기압과 날씨 다 끝난 거야. 네. 자, 여기서 봐봐. 수아야, 여기서 어려운 거 있어? 특별히? 아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네, 그대로 써준 대로 외워져 있으면은 그냥 끝나. 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지금 해주는 건 있지 책의 순서하고 완전히 달라. 네, 이게 외우기 가장 쉬운 순서예요. 자, 그 네, 다음이 뭐냐면 이제 기단이 나와. 네, 음. 자, 기단과 날씨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기단의 정의는 뭔지 배워야 되겠지. 네, 자, 첫 번째 기단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 이걸 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기온과 습도가 어떻게 비슷해요? 이게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야. 여기에 A 기단, 여기에 B 기단이 있을 때 여기 기온이 20도, 여기도 기온이 20도. 그러면은 자, 습도는 뭐 5%, 여기는 습도가 뭐 50%라고 해보자. 네, 그러면 A 기단하고 B 기단은 기온은 비슷하지만 습도가 다르지? 네, 그러면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야, 얘네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서로 기단의 특징은 기온과 습도로 비교하는데, 네. 그러면 수아야, 여기서 딱 보면은 기온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바로 뭐다? 기온과 습도가 기단을 결정할 거 아니야. 네. 그래. 그러면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는 뭘까? 자, 발원지라는 건데, 발원지는 기단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이런 뜻이거든? 네.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는 뭘까? 자, 쉽게 얘기하면은 찬 공기, 더운 공기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 뭐겠어? 온도, 그래요, 온도야. 저기 아, 기온이라고 썼으니까 온도겠지. 네. 그러니까 온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뭘까? 이런 얘기야, 선생님 얘기. 음, 자, 북극에 가까울수록, 남극에 가까울수록 어때? 추워요. 적도에 가까우면 더워요. 그걸 뭐라고 하지? 북극, 남극, 적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음, 위도, 아, 네. 위도라고 들어봤죠? 네. 고위도에서 발생하면 그럼 무슨 기단이야? 고緯도가, 그, 북극하고 남극으로 갈수록 고위도야. 그냥 한랭기단, 아, 네. 그렇지, 한랭기단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리고 저위도에서는 한랭기단 말고, 네. 저위도는 온남기다. 네. 이게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네. 자, 북극 남극에 가까우면 고위도고 고위도일수록 차가운 기단이니까 한랭기단. 네. 적도에 가까울수록 저위도니까 얘는 따뜻한 기단, 온난기단. 그리고 네. 습도를 결정하는 건 뭘까? 습도를 결정하는 건, 습도를 결정하는 건 결국 뭘까?
자, 여기를 기온이라고 하자. 위도라고 하지 말고, 네, 기온. 자, 습도를 결정하는 건 물이 많은 곳과 물이 적은 곳이 습도를 결정하지 않아? 네, 그러면 물이 많은 곳은 바다야, 육지야? 바다요. 그래, 바다, 해상이잖아. 네, 자, 해상에서 발생한 공기는 다습이지. 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상에서 발생하면은 건조기다. 네, 자, 그러면 잘 봐. 저걸 짝 짓는 거야, 이제. 네. 고위도 육상하면 무슨 기단이니, 성질이? 고의도 육상이면은 한랭건조. 그래, 한랭건조. 저위도 육상이면. 저희도 육상, 온난건조요. 그래, 그렇게 따지는 거라니까? 뭐 어려운 거 네, 있어? 아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 거기에 이 그림 하나 볼까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따져보자. 네, 주는 기단들 해놓고 선생님이 여기에 그림 지도를 간단하게 그릴 거야. 이렇게. 자, 요건 일본이에요. 이렇게 있어. 자, 여기에 있는 게 1번 기단. 여기에 있는 게 2번. 요 밑에가 3번. 네, 그 다음에 요게 4번. 그 다음 요게 5번.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저게 5가지. 네. 그러면 저 5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배워봐야지. 1번이 무슨 기단인지 알아? 아, 양쯔강 기단. 네, 자, 양쯔강 기단. 어디에서 생겼니? 저기 봐봐. 지도상에 봐봐. 네, 아래쪽 육지에서 생겼지. 네, 그러면 저위도 육상이잖아. 네. 그래, 저위도 육상이면 성질은 어떨까? 저희도 육상이면은 온난건조. 그래, 온난건조. 온난건조기단이에요. 네, 자, 그럴 때 일기도 우리나라의 일기도를 간단히 선생님이 그릴 건데, 네, 자, 역시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나라의 기압의 분포가, 여기에 고기압이 있는데, 그 옆에 저기압이 있고, 그 옆에도 저기압이 있는가 했더니, 그 옆에는 또 고기압이 있고, 고기압이 있고, 일기도가 매우 복잡해. 네, 고기압 옆에 저기압 매우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면 봄, 가을 날씨예요. 봄, 가을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봄에 중국에 황사를 동반하기도 하지. 네, 황사를 동반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봄, 가을에는 일기도를 들어보잖아. 그러면 일기예보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와. 자, 내일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또는 지금 현재 서울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런 말이 나오거든. 네, 이동성 고기압이나 기압골이라는 말은 기압의 골짜기예요. 네, 고기압, 고기압 사이가 기압골이야. 네, 자, 기압골의 통과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봄, 가을에 날씨 변화가 심하다. 네,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게 1번 기단 때문이에요. 네, 봄, 가을 날씨에 영향을 받는 기단. 그 다음에 2번이 왼쪽 위에 있지? 네, 이게 오호츠크의 기단이야. 네. 오호츠크의 기단. 자, 어디서 생겼지? 오후츠크의 기단, 음, 높은 곳, 네, 고위도지.
그리고 바다 있지? 네. 해상. 네. 그러면 얘 성질은 어때? 음, 한랭다습이요. 한랭 다섯 기단이에요. 네. 그러면 이 오호츠케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네. 역시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는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 동서쪽으로 길게 뾰족한 놈은 아래, 뾰족한 게 아래로 나와 있고 뭉툭한 놈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전선이 하나 있어. 네. 이게 무슨 전선이냐면 장마 전선이에요. 정체 전선 또는 이게 장마를 일으키는 장마 전선이라고 부르거든. 네. 자, 위에 공기는 내려가려고 해. 찬 공기. 아래 공기는 올라가려고 해. 더운 공기.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막 이동하려고 싸워. 네. 그러다가 세력이 비슷하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멈추겠지. 네. 그러다가 찬 공기의 세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니? 내려가겠지. 네. 그게 장마전선이 남하한다라고 부를 거야. 네. 그리고 더운 공기의 세력이 강해지면 위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 장마전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네. 자, 이 기단은, 자, 오츠케 기단은 있지,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요. 네. 자,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면서 누구와 만나냐면 북태평양 기단과 만나 북태평양 기단과 장마를 형성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 영향을 주는 오츠케 기단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영서 지방의 자 고온 건조 현상 이거를 높새바람이라고도 하고 네. 높새바람 또는 칸 현상이라고도 불러.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오츠케입니다.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 태백산맥이 있지, 중앙에. 네. 이게 태백산맥이고, 태백산맥의 오른쪽을 영동이라고, 여기를 영서라고 하거든? 네. 근데 영동 쪽에서, 자, 찬 공기, 그리고 습한 공기가 이렇게 와서 산을 타고 올라. 네. 그러면 산 타고 오를 때 뭐가 생긴다 그랬니, 아까? 숨 타고 오를 때. 구름이 생기잖아. 네. 여기서 비가 와, 비. 네. 그러면 영동에서 비가 내렸지. 네. 그러면 이렇게 건너온 공기는 어때? 수증기가 많아 수, 적어. 수증기가 많아요. 아이고 어머나 여기에서 비로 다 내렸는데 아, 네. 그럼 그래 수증기가. 공기가 이동하면서 여기서 비로 다 내렸으니까 일로 넘어온 공기는 수증기가 없어. 네. 매우 건조한 공기가 돼. 네. 그럼 비가 내려 안 내려? 안 내려요. 그래 내려오면서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고온 건조 현상이 일어나. 네. 그러면 이때 영서지방에 농작물들이 다 말라 죽어버려요. 이런 현상이 녹새바람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오츠케 기단 때문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오츠케 기단도 끝났어요. 됐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단의 이름이 북태평양 기단이야. 자, 북태평양 기단은 어디에 생겼냐면 저기 봐봐. 저위도 해상이지? 바다. 네. 그러면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겠어? 저희도 해상이면은 온난 다습. 네. 그렇지. 온난 다습 기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온난 다섯 기단에 자, 여기에 역시 지도를 우리나라 지도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자, 등압선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 등압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나라 대부분 동서를 가로지르는 등압선이 나타나. 네, 그리고 남쪽에 굉장히 강한 고기압, 북쪽은 저기압이 형성돼. 네, 그러면서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불어. 네, 이게 남동풍이 불거든. 네, 자, 그러면 요 등압선의 특징에 따른 우리나라는 자, 요거는 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요. 네, 자,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요 기단은 자, 무더위를 갖고 오지. 네, 그 다음에 밤에 온도가 안 떨어져. 무척 더워. 잠도 못 자. 이게 뭐지? 열대야. 네,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게 북태평양 기단이야. 네, 그리고 얘는 키 큰 고기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체성 고기압이기 때문에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장마 끝난 다음에는 그때가 휴가철이잖아. 네, 하늘에 꼴랑 태양 하나만 있어. 구름도 없어. 네, 이게 우리나라 여름 날씨의 대부분 전형적인 날씨란 말이야. 그리고 네, 봐봐. 등압선이 남고 북저형으로 나타났지. 네, 자,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일어나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 그리고 등압선 간격이 어떠니? 되게 멀지. 네. 바람은 셀까 약할까? 바람 약해요. 그렇지. 아까 등압선에서 배웠잖아. 네, 등압선이 조밀할수록 바람이 세. 네, 그런데 우리나라 여름에 봐봐. 등압선도 멀고 바람이 안 불잖아. 네, 그래. 그게 근데 바람은 남동 계절풍이 부는 계절이에요. 네, 이게 우리나라 여름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기단의 특징이야. 요거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 써야 돼. 네. 거기까지 다 썼니? 어, 아니요. 거기 봐봐. 지금 25페이지에 네, 거기에 쭉 나와 있잖아. 네. 발원지부터 써야 돼. 너 이거 다 안 썼나 보다. 저는, 네. 자, 시간 줄 테니까 쭉 쓸까? 아니면 나중에 쓸래? 어, 무슨 부분 지금, 빨리 쓸게요. 지금 바로 써야 또 공부하지. 네. 배우는 시간 줄 때. 조금 시간 줄 테니까 쭉 써봐. 다 썼어요. 자, 그러면 요게 오른쪽 요거 지우고 네,
자, 네 번째 기단의 이름이 뭘까, 이게?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네. 자, 얘 발생한 곳을 봐봐. 아, 네 번째니까 시베리아 기단이지. 시베리아 기단. 자, 발생한 곳이 어딘가 봐봐. 높은 곳, 위도가 높지? 네. 고위도 육상이니? 네. 그러면 성질은 어떨까? 한랭 건조요. 그렇지, 할렘 건조 기단이에요. 자, 그런데 역시 이것도 우리나라 일기도를 가한나라하게 그려볼 거야. 네. 자,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일기도의 등압선이 우리나라 남북을 이렇게 지나, 이렇게. 네. 자, 남북을 이런 형태로 지나면서 요쪽에 고기압, 요쪽이 저기압이 돼. 네. 그리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북서풍이 불어요. 북서 계절풍.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에요. 자, 겨울 날씨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자, 이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의 한파를 가져와, 한파. 네. 한파는 뭐 며칠씩 추워지지? 네. 그 다음에 사만사온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엄, 그, 스, 3일은 춥고, 네. 4일은 따뜻하게 나타나는 이 계절이 바로 이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나타나. 네. 근데 요즘은 잘 안 맞아.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3월인데 됐다 춥지? 요즘 네. 무슨 추위라고 하지? 꽃샘추위. 꽃샘추위라고 불러요. 꽃샘추위를 나타내는 기단이 시베리아 기단이야. 그런데 꽃샘추위는 봄에 나타나는 추위죠. 네. 그리고 등압선이 어떻게 되니? 서고 동쪽이 저기압, 서쪽이 고기압. 그래서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 네. 이렇게 부르는 거고, 네. 다음이 또 북서 계절풍이 부는 계절이 바로 시베리아 기단 때문이에요. 네. 자, 그럼 수아야, 왕자 지구과학 원 준비가 됐죠? 네. 자,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이 네. 뭐뭐가 있는지를 자, 책으로 한번 보자. 네. 자, 책으로 보니까 124쪽이 나오네? 네. 자, 거기에 기압과 날씨, 기단의 생성과 변질, 이 기단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지? 네. 그 다음에, 자, 기단의 변질도 배워야 돼요. 아직 안 배웠어. 네. 고기압, 저기압 나오니? 네. 그거 아까 고기압, 저기압 선생님 설명한 거잖아. 네. 그 다음에 125쪽에 보니까 어때? 거기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 저기압에서 상승기류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위상 영상 나와 있죠?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 네. 거기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그래서 흰색이 강할수록 뭐 구름 두께가 두껍다 뭐 이거 있지? 네. 그거 설명한 거니까 그거 읽어보면 되고 네. 다음 한 장 넘겨봐봐. 고기압에 두 종류 나와 있죠. 키 큰 고기압, 온난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한랭 고기압. 네. 그리고 고기압과 날씨에서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나와 있니? 네. 거기 봐. 봄, 가을이 이동성 고기압이지. 세 번째 일기도. 네. 거기에 보면은 고기압, 저기압이 마구 분포돼 있지. 네. 근데 첫 번째 게 뭐냐면
우리나라 겨울철이에요. 네, 자, 우리나라 남북으로 등압선이 대체로 지나지. 네, 그리고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이 위치하지. 네, 근데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여름철. 네, 등압선이 되게 간격이 넓지. 네, 그리고 남쪽이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형성되지. 우리나라 왼쪽으로. 네, 그 등압선을 선생님이 그려준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가 지금 네 개 기단이 끝난 거거든. 네, 그러면 이제 자, 다섯 번째 기단을 배워야 되잖아. 네, 이 다섯 번째 요거 배울 거예요. 근데 책으로는 이게 뭘로 나오냐면 자, 미리 얘기해 보자. 책으로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 페이지 한 탑 넘겨보면은 140쪽 있니? 네, 거기에 2번 태풍의 구조 이렇게 나오죠. 네, 그거의 설명이 선생님은 여기서 할 거란 얘기야. 네, 자, 5번이 바로 적도기단이라고 불러요. 자,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열대성 저기압이라 부르는 얘는 일명 태풍이라 부르는데 네, 태풍이라고 부를 때는 풍속이 17m/s 이상일 때를 우리는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태풍의 특징을 여기에서 이제 다 배울 거예요. 태풍의 특징. 자, 태풍은 발생이 위도 적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적도에서 발생해서 적도기단이 아니야. 네, 위도 5도 내지 25도의 수온이 27도씨 이상인 해상에서 바다에서 네, 이게 바로 태풍이 발생하는 곳이야. 네, 그러면 두 번째 태풍의 에너지원. 자,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응결열 이거를 잠열이라고 불러요. 네, 또는 수문열. 잠자가 숨을 잠자야. 잠수 탄다라고 할 때 숨었다는 뜻이잖아. 네, 그게 수문열, 잠열 또는 수증기의 응결열 다 같은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수증기가 이거는 수증기 기체지. 네. 기체가 액체될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 에너지 소모해요. 에너지를 방출을 해. 자, 물이 수증기가 될 때는 어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수증기가 되잖아. 네, 그러면 거꾸로 수증기가 물이 될 때는 물방울이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네, 이 방출한 에너지가 이 태풍의 에너지원이라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동하는 거를 보면은 자, 포물선 경로로 이동을 해요. 자, 포물선 경로는 왼쪽에 그림으로 밟아. 그림으로 밑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던 게 여기에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거든. 네, 이걸 포물선 경로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방향이 우리나라를 뚫고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일본 쪽으로 가느냐 이거 일기도에서 많이 예상하잖아. 네, 그랬을 때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방향이 변하는 점 있지. 네, 여기를 전향점이라고 불러요. 전향점. 바람이 아니고 태풍의 이동 방향이 변하는 점. 알겠니? 네. 자, 네 번째, 등압선 봐봐. 등압선을 선생님이 어떻게 그렸지? 저거 하나만. 저런 원을 동심원이라고 부르지? 네, 동심원으로 매우 조밀하다. 조밀하다. 그러니까 바람이 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태풍의 특징이 있어요. 네, 특징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아.
그러니까 태풍에는 온남전선, 한랭전선이 없다는 뜻이야. 네, 자, 그게 26페이지에 전부 비어 있죠. 네, 그 자리에 이거 써 넣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자, 전선을 동반하지 않고, 그 다음에 6번 태풍의 특징이야 또. 자, 태풍의 중심은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해요. 네, 자, 중심을 우리는 태풍의 눈이라고 불러. 네, 자, 약한 하강 기류 존재로 맑아. 근데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 때문에 어때? 구름이 생기니까 흐리다 그랬지? 네, 이거 분명히 저기압이잖아. 네, 그러면 약한 하강 기류 중심은 고기압이니 그럼? 절대 고기압 아니다. 네, 자, 중심에 하강 기류가 존재한다 그래서 고기압이라 그러면 무조건 틀려. 네, 중심은 훨씬 더 저기압인데 이상하게 이 태풍은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해. 그래서 맑은 거야. 네, 그래 이렇게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태풍은 자, 또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7번. 자, 태풍 중심에 이동 방향의 오른쪽 반원을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 왼쪽 반원을 안전 반원 또는 가항 반원이라고 불러요. 네, 가항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음, 항해가 가능하다는 뜻이야. 태풍 올 때 어때? 배들 나가 안 나가? 네, 안 나가요. 태풍이 접근하고 올 때 네, 배들 항구에서 배들이 막 나가? 아니요. 안 나가잖아. 배들 항구에 꼭꼭꼭 묶어놓잖아. 네, 근데 왼쪽 반원은 항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안전 반원 또는 가항 반원이라고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자. 왜 태풍의 오른쪽은 자, 이게 태풍이라고 해보자. 태풍 중심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볼까요? 이동 방향. 자, 태풍은 저기압이지. 네, 열대성 저기압이라 그랬으니까 저기압 맞아요. 네, 자,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바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저기압은 어, 아직 안 바람이, 외워졌으니까 이거 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네, 그래, 그러면 잘 봐. 이 태풍의 중심이 가운데인데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불어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잘 봐. 이 접선 방향으로 이게 태풍의 방향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편서풍의 방향이에요. 편서풍. 네, 두 개가 합쳐지니? 아니요. 아니야? 아, 태풍도 이렇게, 편서풍도 이렇게. 네, 합쳐지는 거 아니야? 방향이? 아, 네, 그러면 바람이 합쳐졌으니까 됐다 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오른쪽이 지금 봐봐. 이동 방향의 오른쪽은 이쪽이 오른쪽 아니야, 이게? 네,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바람의 세기가 더 세졌지. 네, 근데 왼쪽은 잘 봐. 왼쪽은 태풍의 방향은 이렇게 불어. 접선 방향으로 태풍. 네, 근데 이쪽으로는 편서풍이 불어. 반대 방향이지? 네, 그러면 서로 상쇄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왼쪽은 안전반원이라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선생님이. 태풍의 그림을 보니까 이게 풍속이야. 네, 그 다음 이게 이렇게 변하는 게 기압이에요. 네, 자, 이 부분이 거의 태풍의 눈이야. 이게 태풍의 중심. 네. 그치? 자, 풍속이 어디가 지금 세니? 이 그림상에. 풍속이 저희 왼쪽에, 왼쪽이 더 세지? 네, 근데 저 그림을 왼쪽을 왼쪽으로 읽으면 될까, 안 될까? 음, 원점이랑 가까운 쪽. 아니, 자, 풍속은 네, 이쪽이 태풍의 오른쪽이란 얘기예요. 아, 네, 이동 방향. 여기가 왼쪽이란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하면 A쪽이 위험 반환 아니야? 네, 풍속이 더 강하니까. 네, 그러면 A쪽은 태풍의 오른쪽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저거 왼쪽이라고 읽으면 안 돼. 네, 그림상에서만 왼쪽으로 그려졌을 뿐이지. 자, 그리고 기압은 저쪽 중심 쪽에서 굉장히 낮죠? 네, 이렇게 외워야 되겠지. 네. 자, 오른쪽 요거 다 썼니? 그림은 안 그렸는데, 어, 그림도, 요, 네, 요거, 그러니까 오른쪽은 다 썼다는 얘기네, 그럼? 네, 요건 지워도 되지? 네, 그러면 태풍을 더 배워야 되니까. 8번. 태풍은 있지. 네, 자, 하층에서는, 지상에서는, 지상이라고 하지 말고 하층이라고 해볼까요? 하층에서는 태풍은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서 불어 들어와 네, 상층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알겠지? 네, 그 다음에 9번. 자, 태풍이 이동하면서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우리가 알고 싶어. 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그랬지. 네. 그러면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걸까, 약한 걸까?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세력이 강하다야. 네, 자,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세기가 세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태풍이 지도상에 있지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태풍이 이렇게 이동할 때 네, 요점, 요점, 요점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 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놓고 여기에 중심 기압이 뭐 976, 980 그러다가 여기에 985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어. 네, 그러면 기압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네, 그러면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중간에 가다가 기압이 낮아지면은 태풍의 세기가 강해졌네 이렇게 따지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10번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요게 이제 보기 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네, 태풍 중심 이동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환이라 그랬니? 네, 위험 반환에서는
풍향이 바람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네. 그리고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네. 어, 요거를 요렇게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제 굉장히 뭐잘 나와요. 이거 보기 중에도. 자, 이게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에 제주도가 있어. 네. 근데 태풍이 어느 날 발생한 태풍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났어. 네. 제주도는 앞으로 풍향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풍향이, 바람의 네? 방향이야. 바람, 시계 방향.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이지. 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변해. 네. 자, 왜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지 이제 설명해 볼까요? 네. 자, 태풍이, 이거 제주도는 여기 그대로인데, 태풍이 여기 와 있어. 네. 그러면 태풍이 저기압이니까, 제주도를 지나서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요?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여기서도 얘기했잖아. 반시계 방향이잖아, 이렇게. 이 방향. 네.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야지.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거 네. 시계 방향이네. 자,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돼. 그럼 반시계 방향은 이렇게 되겠지. 네. 제주도를 지나면서. 그러면 얘는 무슨 풍이야? 이렇게 부는 바람이니까. 저쪽이 북쪽, 저쪽이 동쪽. 동서풍이에요? 북동풍. 네. 지금 현재는 북동풍. 자, 제주가 있는데 현재 북동풍이 불었지. 네. 자, 태풍이 일로 왔어. 이만큼 왔어. 네. 그러면 이제 제주도를 지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니? 네. 그러면 이 바람이 불었어. 이건 무슨 풍이야? 남동풍이죠. 네. 그래, 남동풍, 동풍. 거의 동풍이라고 해보자, 동풍. 네. 이게 동풍이지. 네. 그 다음에, 자, 태풍이 일로 왔어. 여기 봐. 태풍이 이쪽까지 이동했으면 제주도를 지나서 반시계 방향. 그러면 네. 이렇게 바람이 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부는 거니까 남서풍이죠. 네. 이건 북동, 동풍.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렇게. 네. 시계 방향이잖아, 이게. 네. 그래서 태풍이 지나는 오른쪽은 바람이 앞으로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왼쪽은 반시계 방향이고. 이해됐어요? 네.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나오나 선생님이 문제를 찾아봐 줄까요? 네. 자, 완자 보자, 완자. 완자에서 바로 찾아줄게. 자, 실제로 이 완자에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은 모르는데, 자, 한번 찾아보자. 어디에 있는지. 자, 151페이지 한번 볼까요? 완자의 151페이지. 네. 거기에 11번 문제 봐봐. 네. 중요라고 써있니? 중요? 네. 그리고 거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디귿 봐봐, 디귿. 네. 거기에 태풍이 통과할 때 부산에서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네. 거봐, 시계 방향으로 변했냐? 반시계 방향으로 변했냐? 이게 나오지? 네. 그런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돼. 자, 부산을 통과할 때 이 태풍이 시계로 변했을까? 반시계로 변했을까? 디귿이 맞았을까? 틀렸을까야?
맞니? 맞니? 수아야. 음, 자, 생각, 여기 봐. 이 그림 봐. 부산이 여기야. 네, 근데 태풍이 부산 밑으로 이렇게 지나지 않았어? 네. 그러면 통가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렇게 진행하는 쪽에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네가 이렇게 걸어간다고 해봐. 네, 그러면 네 이쪽은 왼팔 쪽 아니야? 네, 여기가 오른쪽이고? 네. 그러면 부산은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왼쪽에 있지 않니? 음, 네. 그러면 왼쪽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맞아, 틀려?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오른쪽이 시계 방향이고 네, 왼쪽은 반시계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지. 네, 그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보기 중에. 네, 알겠니? 네,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태풍까지는 다 배웠어. 네, 자, 그 밑에 기단의 변질이 있죠. 요거 다 썼니? 네, 여기까지 다 썼으면은 이거 지우고. 자, 이제 거기에서 기단의 변질이 나오지? 네, 기단의 변질. 요걸 또 배워보자. 기단은 이동을 한단 말이야. 공기 덩어리니까. 네,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가 이동하면서 성질이 변해. 네, 그걸 기단의 변질이라고 불러.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이거야. 한랭 건조 네,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날 때. 네, 자, 바다를 지날 때.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한랭 건조는 고위도 육상에서 발생했겠지. 네, 근데 이게 따뜻한 바다를 지나는 건 저위도 해상을 지난다는 얘기지. 네, 이렇게 지나는 거야.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일치하는 기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우리나라의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이 서해로 내려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 네, 자, 지날 때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 자, 네,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자, 시베리아 기단 이거지. 네, 이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거는 고위도 육상이잖아. 네, 그러니까 한랭 건조였는데 이놈이 저위도 해상으로 오잖아. 네, 그래, 이럴 때 완전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 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층이 가열이 돼. 아래층이. 그러면 아래층이 가열되면서 자, 수증기를 바다로 지나니까.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아래층이 따뜻해졌어. 그러면 아래층은 따뜻한 공기, 위에는 찬 공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대류현, 그래, 뜨거운 공기는 강하게 상승하려고 하고 찬 공기는 내려오려고 하겠지. 네, 그래서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요. 네, 그러면서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 구름이 엄청난 두께로 만들어지지. 네, 그래서 저군이나 또는 뇌우나 또는 정란운이라는 게 만들어져. 정란운이 발생을 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강한 비나 눈이 내리게 되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야.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찬 대륙, 여기는 따뜻한 바다. 그래서
요 기단이 할렘 건조 기단이거든. 네, 이놈이 이렇게 오면서 자 봐봐 아래쪽이 따뜻하니까 아래로부터 열도 받고 수증기를 받겠지. 네, 그러면 아래는 고온의 공기고 위에는 아직 저온이잖아. 네, 그러면 고온의 공기하고 저온의 공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강한 비나 눈이 내리게 돼. 이게 네, 바로 기단이 변하는 과정이에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온난 다습 기단. 이거는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산 대륙을 지날 때. 이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층이 냉각이 돼요. 네, 차가운 쪽을 지나니까. 그러면 아래는 찬 공기, 위에는 더운 공기. 찬 공기가 상승하려고 할까? 아니요. 아니에요. 기단이 안정해져요. 자, 안정해지면서 상승 기류는 안 생긴다는 뜻이야. 네, 그러면 안정해지면은 자, 얘네는 충운형의 구름이 생긴다든지 안개 등이 발생을 해요. 소나기를 내리게 되는 비나 구름은 안 생긴단 말이야. 네, 요거는 그림을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요 정도 알아두면 기단의 변질이에요.